물론 모든 패션 소품이 뚝딱 탄생된다는 니들 펠트의 매력 속으로 한번 빠져보시겠습니까? 바늘 하나로 양모 펠트 휴대폰 고리 만들기? 자, 이 양모와 바늘을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실까요? 에이, 선생님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재료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이거면 충분합니다. 이 한 개의 바늘과 이 5개의 바늘을 이용하여 양모를 가지고 하는 펠트를 니들 펠트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이 니들 펠트를 가지고 작은 소품들을 만들어 보실까요? 얘를 이렇게 편안하게 잡으시고 그냥 쫙 편안하게 뽑아주세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밑에서 내려놓으시고 거의 비슷한 양모를 다시 한번 뽑으셔서 이제 3단계 이렇게 3번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사과의 몸통 만들기에 열심인 주부들, 양모의 실을 얇게 뜯어서 돌돌 말아주면 1단계 성공! 자, 이제부터 모양을 만들 텐데요. 이 일구 바늘은 양모를 처음 뭉쳐서 풀어지지 않게 할 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섬세한 표현을 해줄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바늘이 5개인 이 5구 바늘은 양모가 풀어지지 않고 단단하게 뭉쳐줄 때 사용을 합니다. 바늘을 이용해 열심히 작업을 하던 장미경 주부, 바로 그때 선생님 바늘이 휘었어요. 이거 불량품 아니에요? 주부님, 바늘을 옆으로 하면은 바늘이 휘거나 부러질 수 있기 때문에 바늘을 수직으로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바늘은 항상 수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 잊지 마세요. 가운데 이제 홈이 파여져 있는 꼭지가 들어갈 부분을 모양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너무나 간단하게 사과 모양이 완성됐는데요. 다음은 사과 꼭지를 만들 차례. 갈색의 양모실을 조금 뽑아내 동그랗게 말아준 뒤 펠트 전용인 1구와 5구 바늘을 이용해 실이 동그랗게 뭉쳐질 때까지 마구마구 눌러주세요. 실이 웬만큼 뭉쳐졌다면 손으로 살살 비벼서 사과 꼭지의 형태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 섬세한 부분은 1구 바늘로 마무리. 이젠 사과 잎사귀를 만들어 볼까요? 잎사귀를 만들 때 포인트는 바늘을 이용해 양모를 뭉쳐줄 때 조금 납작하게 형태를 만들어줘야 한답니다. 필드 전용 바늘에는 홈이 있는데 양모를 엉키게 해서 손뭉치를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사과의 꼭지와 잎사귀를 달아줘야 하는데요. 역시나 접착제나 실은 필요 없고요. 1구 바늘로 몇 번만 콕콕 찔러주면 고정 끝! 사과 옆면에 1구 바늘로 구멍을 만들어주고 그 자리에 휴대폰 고리를 끼워주기만 하면 초간단 사과 모양 휴대폰 줄 완성! 너무 깜찍하죠? 선생님 너무 간단하게 잘 만들었어요. 너무 예뻐요. 그래요. 너무 예뻐요. 선생님 다른 거 만든 것도 있죠. 보여주세요. 네, 다른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한 가지 더! 양모 펠트를 이용해 볼목걸이 만들기! 자신이 원하는 색상의 양모를 뜯어 동그랗게 말아준 뒤 5구 바늘을 이용해 동그란 형태를 유지하면서 뭉쳐주세요. 다음은 줄을 끼워둔 대바늘에 각각 다른 색의 볼을 일정한 간격으로 끼운 후 원하는 길이에 맞춰 줄의 매듭을 지어주면 끝! 따뜻하고 감각적인 볼 목걸이 완성! 이것도 바늘로 콕 찌르면서 만든 건가? 아닌 것 같은데. 설마 이렇게 큰 걸 바늘로 만들겠어? 아마 다른 방법이 있을 거야. 선생님, 이건 어떻게 만든 건가요? 네, 가방은 물펠트 기법을 이용해서 만듭니다. 물펠트 기법이요? 양모에는 비늘이 있어요. 이 비늘이 따뜻한 온도의 비눗물을 만나면 서로 엉켜서 새로운 직물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 기법을 이용해 소품을 만드는 것을 물펠트라고 합니다. 물펠트 기법을 이용한 핸드
핸드메이드 가방 만들기에 도전해볼까요? 자, 주부님들 이제부터 가방을 만들어 볼게요. 가방을 만들 때는 도안이 먼저 필요한데요. 도안은 가방 완성된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물을 만나면 수축되는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가방의 크기를 정했다면 먼저 도안을 그려주세요. 실제 사이즈보다 2cm 정도 여유롭게 그려주는 게 중요하고요. 종이에 그리는 것보다 얇은 스티로폼 위에 그리게 되면 나중에 작업이 훨씬 편해진답니다. 망사를 도안 위에다 올립니다. 양모의 실이 흐트러지지 않게 망사를 도안 위에 올려준 뒤 원하는 색상의 양모를 툭툭 뜯어내 도안 위를 덮듯 가로 방향으로 깔아주세요. 이때 양모는 도안보다 2cm 정도 여유를 두는 것 잊지 마시고요. 자, 이제는 실을 세로 방향으로 다시 한번 깔겠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직물이 보통 보면 경사위사, 가로, 세로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데 양모실을 직물화시켜 가방을 만드는 것이라서 원리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양모를 빈틈없이 가로와 세로로 3회 정도는 반복해서 교차해줘야 튼튼한 직물이 된답니다. 도안의 앞면에 양모를 다 덮었다면 스티로폼을 빼내어 양모 위에 다시 덮어주고 이때 망사를 이용하면 양모를 깔았던 앞면의 틀을 손쉽게 정리할 수 있겠죠? 도안의 뒷면도 앞과 마찬가지로 가로와 세로로 3회 반복해서 양모를 덮어주세요. 자, 이제부터 문양을 넣겠는데요. 문양은 이 양모를 가지고 자연스럽게 자기가 원하는 문양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주부들처럼 저마다의 개성을 살려 각각 어울리는 디자인을 해보세요. 그리고 양모가 흐트러지지 않게 망사로 잘 감싸면 가방 형태 만들기 작업은 완료. 자, 감싸시면 됩니다. 선생님, 비눗물이 따뜻해요. 이렇게 따뜻한 비눗물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찬물로 하셔도 되는데요. 사람 체온과 같은 따뜻한 물로 하시게 되면 작업을 좀 더 빠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망사로 양모를 잘 감싼 뒤 40도씨 온도의 비눗물을 가장자리부터 중앙으로 뿌려주고 빨래를 하듯 돌려가면서 골고루 비벼주는 게 관건. 자, 그러면서 목장을 한번 여기서 잠깐 망사와 펠트가 엉켜붙지 않도록 주의해주세요. 이렇게 지금 섬유가 돼가고 있는 과정이 보이죠? 자, 얘네들을 그래서 턱이 안 생기게끔 양모가 어느 정도 펠트화로 진행되면 가방의 입구를 가위로 오려 만들어주고 스티로폼 도안을 빼주세요. 다음 단계는 이 홍두깨를 가지고 마찰을 좀 더 빠르게 진행시키겠습니다. 마찰 과정은 짧을수록 좋은데요. 홍두깨를 이용하면 작업이 빨라진답니다. 양모가 어느 정도 단단해지면 비눗물이 빠질 때까지 찬물에 충분히 헹궈주세요. 마지막 헹굼은 식초물로. 그 이유는 비누의 알칼리 성분을 산성인 식초를 넣어줌으로써 중화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이라네요. 물에 젖은 양모가 계속 수축되지 않게 빠르게 물기를 제거해주세요. 그리고 가방을 다리미로 다려 모양을 다듬어 준 뒤